되나요? 지금 최소값이 저거인 거예요. 네, 최소값이 이거인 거죠. 왜냐면 최소값이 x가 a가 될 때가 최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a의 값은 2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을 뿐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로 값을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자,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이 문제는 식에 a가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식의 표준형을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럼 이거 표준형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a제곱 그렇지. a제곱이 필요해요. a제곱만요? 빼요. 마이너스 a제곱 같이 했다가 밖으로 빼면 밖에 마이너스 만나서 나오니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쪽 볼로? 위쪽. 위쪽 볼로. 그렇지. 선생님, 응? 지금 아직 11단 4예요? 네, 11-4예요. 11-4 2번. 자, 위쪽 볼록이에요. 이렇게. 이때 꼭지점 여기가 a, a 제곱이죠? 어우.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뚜루루. 이거 험난할 것 같네요. 근데 꼭지점의 x값인 a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네. 우리가 x를 지금 다루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래요. 그럼 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그런데 과연 꼭지점을 포함하게 들어가느냐 안 포함하게 들어가느냐 이걸 판단해 주셔야 돼요. x의 범위가 제한돼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꼭지점이 있는 자리가 여기 x는 a 여기에요. 요 축의 선 여기. 자, 그런데 일단 꼭지점이 내가 지금 다루는 x의 범위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사이에 안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반쪽인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이 꼭지점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으면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축을 기준으로 반쪽에 경계를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때 x축이 오른쪽으로 올수록 큰 거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인점, 여기가 x가 1인점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x가 1일 때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인 a보다 1이 더 작을 때 때는 축 되기 전 반쪽에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범위를 이렇게 표시해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최대값은 x가 1일 때. 자, x가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최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꼭지점을 포함할 때를 할 건데요. 경계에 꼭지점을 포함하는 건 어디부터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 이렇게 한쪽 끝이 꼭지점이 되는 경우부터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부터 이제 이 범위가 이렇게 이동해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거나 해도 꼭지점이 포함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언제까지? 마이너스 1이 이 꼭지점 위에 점이 되고 이쪽이 1이 될 때 여기까지는 다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이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와 1이 되는 경우 포함해서 얘네 둘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꼭지점이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군요. 네. 최대값은 무조건 꼭지점이 돼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인 a제곱이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문자가 막 x 나오고 a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a는 내가 정확한 값을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냥 고정돼 있는 숫자예요. 얼마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지?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쪽 범위에서 축을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 그러려면 뭐 한쪽 끝은 여기 한쪽 끝은 여기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 돼야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에 지금 주어진 x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이 경우는 이거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여기 x가 1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꼭지점 요 자리는 a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조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는 여기가 되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렇게 잘라보면 최대는 여기에서 최소는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고. 네. 어렵지? 어렵죠? 자, 이 문제를 만약에 조금 더 쉽게 한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왜 시험 방법을 안 가르쳐? 아니 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다른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다른 형태로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축에 마이너스 1이랑 그러니까 이게 x축을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y값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렇게 x가 마이너스 1인 자리랑 x가 1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의 최대 최소를 판단할 거야. 그쵸? 근데 그 최대 최소를 판단하고 싶은 그래프가 바로 얘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지금 여기에 꼭지점은 a, a제곱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 있을 때는 꼭지점의 a가 1보다 클 때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x가 1일 때가 여기고 이걸 연장해서 쭉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저 아래에 있겠죠. 그럼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때는 x가 1에서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속 이제 옆으로 밀면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즉, 내가 판단하고 싶은 구간은 고정으로 두시고 A값, 꼭지점의 A값이 정해지지 않은 그래프를 옆으로 밀면서 가는 거지. 이해돼요? 자, 1보다 A가 계속 큰 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위치가 변해도 계속 똑같아요. X가 1일 때가 제일 크고, 그죠? 자, 그러다가 이 그래프가 꼭지점이 이제
x가 1인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더 왼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꼭지점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는 범위, 그리고 꼭지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의 값이 되는 여기까지 동안에는 어디가 제일 큰 값으로 유지돼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꼭지점으로 유지되죠? 맞아요? 맞아요? 따라서 요렇게 세 경우, 그지? 꼭지점 A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그 다음에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과 1을 포함해서 그 사이에 있을 때는 딱 봐도 여기 얘네 둘 사이에 있는 것 중 제일 큰 값이 꼭지점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최대값이 A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밀어서 꼭지점이 완전히 이쪽 밖으로 나오게 하시면 이제 꼭지점은 여기 A,A제곱인데 마이너스 1보다 이제 작아졌죠. 그래서 꼭지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남게 돼요. 그러면 그 중에 최대는 어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쭈르륵 내려가서 이렇게 잘리면 x가 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집어넣은 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제한되면 그 범위 안에 포물선의 어느 부분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판단하는 가장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꼭지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꼭지점이 내가 지금 판단하고 싶은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꼭지점이 최고예요. 알겠죠? 네, 뭐 연습 계속 하셔야 되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한 문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려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연습해봐야죠 뭐. 그 아니라 선생님이 오래오래 했는데 나는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그 정도는 걸릴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한 문제 한 20분 했나요? 10분. 자, 그 다음에 11-5. 생각이 없어. 자, 11-5 보시면요. 이제 함수가 아니고 식으로 나오는데 뭔가 판단해 보라고 하거든요. 자, 해볼게요. 일단 어떤 거든 문자가 두 개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해주고 싶네요. 자, 그때 문제에서 얘네들 x제곱과 y제곱의 관계를 알려줬죠. 맞아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서 한 문자로 통일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최대 최소를 판단해야 되는 식을 보니까 x 1차와 y제곱이 들어있어요. 그럼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할까요? y제곱은 이렇게 해서 정리할까요? x제곱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Y제곱은? 그렇지. 왜냐면 주어진 식과 내가 풀어야 되는 식에 공통으로 있는 얘를 똑같이 맞춰주는 게 편한 거잖아. 그쵸? 따라서 위의 식을 y제곱은 이라고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y제곱 두고 얘를 넘기면 되니까 y제곱은 4-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y제곱을 식에 있는 y제곱 자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최대가 8. 오, 그러면 내가 지금 최대 최소를 판단하고 싶은 식은 4x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x의 2차식으로 표현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2차 함수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해주세요. 자, 판단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뭘 주의해야 되냐면 xy 실수 전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는 범위가 실수 전체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 왜 그렇지 않으냐면 사실 x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아까 주어진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y제곱은 4-x제곱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자, 근데 생각해보자. y제곱은 무조건 어떤 범위? 제곱되는 애들은 무조건 무슨 범위? 양수방이. 양수 0 이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4-x제곱도 무조건 허수가 0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허수가 있네요. 아, 허수도 있긴 있죠. 허수도 있긴 있지만 문제에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네. 따라서 얘를 풀어서 요걸 만족하는 x를 가지고만 요식을 했을 때 어디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풀으려면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로 만들어주시는 게 항상 좋아요. 2차식에서는. 그래서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하다가 나오고 이거 뭐 할까요? 합차. 합차. 그렇지.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하다. 자,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0보다 작으면 사이. 4이.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y제곱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지금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식을 2차 함수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 2차 함수도 어떤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만 최대 최소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돼요. 자, 표준형 만드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프 그릴 때는 마이너스로 묶어서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곱해서 빼면 플러스 8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8이다가 됩니다. 자, 얘는 어느 쪽 볼로? 위로 볼로.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두 팔이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한없이 내려가요.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꼭지점 얼마? 8. 좌표로 8. 2,8. 그렇지. 여기가 2,8. 그러면 보세요. 맞아. x를 플러스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잘라볼 거면 꼭지점부터 잘리는 거죠? 네. 꼭지점부터 작은 쪽, 그치? 왼쪽 부분으로 쭉 가다 보면 어디엔가 x가 마이너스 2인 자리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 8. 8. 그렇지. 꼭지점이 들어갈 땐 무조건 꼭지점이 최대니까, 그치? 네. 따라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8이고요.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래서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식에다 넣고 하시면 돼요.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번 문제는 좀 빨리 괜찮죠? 끝나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중간에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지나면, 네. 일단 기본은 괜찮아요. 근데 11-4가 x의 범위를 그 꼭지점의 좌표를 안 정해줬는데, 내가 그럼 그 꼭지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하나씩 해봐야 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고요. 기본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네. 기본 내용은 해만은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자, 11-6 보세요. 한 문제 푸면 자, 돼요. 뭐냐면 11-6은 이제 좀 활용 같은 문제예요.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으로 식을 쓰고 이제 식을 써요. 문제에 맞게. 근데 그 식이 2차 함수로 주어지는 거지. 도대체 이게 왜 함수 문제예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로 주어진 문제를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구해야 되냐? 주거리 넓이를 최대가 되면 원이 반지름이 자,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요. 여기 원이 있어요. 근데 20m 철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모양과 원 모양의 우리를 만든대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가 같도록. 그럼 자, 원의 지름보다는 우리가 보통 반지름을 많이 쓰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지름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R. 2R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2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지름은 2r.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도 뭐가 된다? 2r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들아,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세로요? 네. 4파이R. 레알. 2파이알. 4파이R. 2파이알. 알 수 없어요. 자, 알수 없어. 지금 보시면 봐봐 얘들아. 원의 둘레랑 여기 가로 2개, 세로 2개를 몇 미터짜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20. 20m. 그러면 20m 전체에서 원둘레 빼고 가로 2개 빼면 남은 게 세로 2개겠죠? 네. 그렇지. 그래서 세로 2개는 20에서 원둘레 빼고요. 거기에서 또 모두 뺀다? 가로 2개도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에서 원둘레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파이알. 2파이야. 그렇지. 지름에 파이 하시면 되고요. 가로는 2r짜리 2개니까 얼마? 4r.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4. 네? 왜 이래요? 근데 이게 세로 2개니까 세로 하나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전체를 2로 나눠야겠죠? 그죠? 딱 그래서 10 마이너스 파이 r 마이너스 2r 해서 여기 r이 미지수니까 r로 묶으면 10 마이너스에 파이 플러스 2r 요렇게 세로의 길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 우리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넓이는 원넓이 직사각형 넓이잖아요. 그죠? 자, 원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저요. 네, 아니에요. 원넓이. 파이알 제곱. 네, 파이 r 제곱 반지름 r이니까 반지름 3.14잖아요.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고요. 얘는 가로는 이거고 세로는 우리가 구한 거 쓰시면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r이잖아요. 네.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2r에다가 10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2r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이죠. 그죠? 네. 자, 이거 정리해 볼게요. 파이 r 제곱 플러스 20r 마이너스 2 파이 플러스 2r 제곱 이렇게 하면 얘랑 얘를 다시 또 묶을 수 있죠. r 제곱으로. 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4r 제곱 플러스 20r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했어. 하하하하. 표준형이 그러면 나오네요. 얘가 뭐 어떻게 돼요? 아니에요. 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 r 제곱 플러스 20r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게 넓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이것의 최대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대입해봐요. 네? 네, 대입해봐야죠. 어떻게 대입해요? 어떻게 대입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표준형 해야 돼요, 표준형. 근데 그게 돼요? 네, 그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은 표준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보면 마이너스의 파이 플러스 4에 r제곱 플러스 20r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어디서 최대예요? 꼭지점. 꼭지점에서 최대죠. 네. 그죠? 네. 그럼 이 꼭지점의 x값을 구해볼까요? x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네? 꼭지점의 아래값. 왜냐면 문제에서 어차피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반지름 r 구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될 때가 꼭지점이고 그때 r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요? 모르겠어요. 자, 꼭지점의 y는 0. 꼭지점의 x는 뭐랑 같아요? 축이랑 같아요. 네. 맞죠? 축. 이렇게 쓰잖아요. 네. 축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근의 합의 2. 절반. 두근의 합의 절반. 자, 그럼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2차분의 1차의 마이너스죠. 네? 네? 아, 네. 네. 두근의 2차식에서 네. 두근의 합은 네. 네. 그러면 파이 플러스 얘를 위해 쓰면 안 되는구나. 파이
파이 플러스 4분의 20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만나서 사라지겠죠? 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두분의 합이고 여기다가 2분의 1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파이 플러스 4분의 그러면 약분해서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보세요. 여기 꼭지점의 자리가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래요. 그럼 양수죠? 네. 맞아요? 네. 따라서 최대가 될 때 여기 최대가 될 때 꼭지점의 x가 아니구나. 꼭지점의 r이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길이니까 플러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나온 값이 플러스가 맞죠? 네. 그죠? 따라서 얘가 맞겠다.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맞아요? 뭐라고요? 저 분모에 유리화 안 해도 돼요? 네, 파이는 3.14159에 뭐 이렇게 가는 그 무한소수를 문자로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얘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유리수가 맞아요. 네. 원주율에 해당하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어서 그냥 그 값을 파이로 쓸 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R은 여기 반지름이 되는 R은 0보다 커야 되고요. 우리가 구한 이 세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넘겨서 구해보면 R은 파이 플러스 2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범위 조건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한 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은 파이 플러스 2분의 1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죠. 얘. 왜냐면 얘는 파이에다 4를 더해서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 안에 들어가는 R의 값이니까 그러면 꼭지점이 되는 얘일 때가 당연히 최고로 클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얘 문제는 좀 값을 더럽게 줘서 그렇기는 한데 값을 더럽게 줘서 그렇기는 한데 기본은 이거예요. 식을 쓰시고 그게 이차함수로 나오면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 오케이? 네.